예, 중앙승가대학교 박수호입니다. 유승무 선생님께서 오늘 일정 때문에 못 내려오셔서요.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음 제목은 간단하게 조사 목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종단 백년대계본부에 있는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님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불교, 그 다음에 승가, 그 다음에 종단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조사를 2019년에 진행을 했고요. 그때 그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자들에게도 물어봐서 스님들과 생각을 좀 비교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제가자들에 대한 조사는 못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올 초에 이제 다시 제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저희 이제 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돼서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조사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스님들께도 교수불제연합회에도 좀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설문조사에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이제 송 회장님께서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이제 교수불제대회에서 결과를 좀 발표해달라, 공유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1,527명이 이제 조사가 됐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새로운 파일이 들었는데 그게 안 들어왔네요. 전체 조사에 이제 그러니까 조사 항목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 특성에 대해서는 저 다음 발표인 임용호 박사님 발표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님들에 대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상으로 보시면 8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제 스님들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 스님들은 사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도들과 격이 없이 어울린다. 소욕주족의 삶을 살고 있다. 선하고 친절하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한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는 8개의 문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보시면 이제 이쪽 맨 끝에 쪽 보시면은 2개로 이렇게 좀 모이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보시면은 아마 자료집에도 그 다음 장에 있을 텐데 스님들의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길게 나와 있는 거하고 짧은 선하고 이 2개가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길게 나와 있는 선들, 이게 계율을 잘 지킨다. 그 다음에 스님들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한다. 그리고 선하고 친절하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신도들과 격이 없이 어울린다. 그 다음에 사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적은 편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불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님들의 이미지는 스님들의 개인적인 덕성,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이라고 보면 덜 긍정적인, 그러니까 개인적 덕성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스님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회적 활동에 대한 질문과 평가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스님들의 역할을 이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 2가지 문항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붉은색 쪽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대사회적 활동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스님들의 리더십이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좀 적게 나와요. 특히 이제 이 끝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개가 이제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제 대사회적 활동에 대한 평가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높게 나오는데 반해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포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승가의 어떤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사찰이 운영되고 사찰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스님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내에서 스님들의 역할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의미 있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 장. 이거는 이제 승가 공동체의 청정성 회복을 위한 과제인데요. 그러니까 계율 준수, 공동체 생활, 그 다음에 청빈한 생활, 철저한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승가 공동체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과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이제 그 가운데 두 개, 이거는 이제 청빈한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비해서 이제 철저한 수행하고 계율 준수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승가 공동체의 청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계율과 수행에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지금 제가 불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요. 스님의 주요 역할에 대한 중요성들,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쨌든 하시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수행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교학을 연천하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사찰을 운영하시는 거, 그 다음에 대중들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스님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인데 그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 것인가, 각각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지금 그러니까 사찰 운영에, 그러니까 사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비정신의 실천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학에 대한 연찬, 그리고 이제 청정한 생활.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정한 생활을 하시면서 자비 실천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불자들이 바라는 스님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냥 구가적으로 물어봤던 것들이, 일본의 지금 인공지능 로봇 스님이 일본 사찰에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로봇 곳곳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사찰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많았고요. 좀 파란색 크게 넓게 보이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 개인 토굴 생활하시는 스님들 많거든요. 원래 이제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토굴 생활하시는 스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이 좀 갈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을 대하는 신도들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여전히 스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제가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불자들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있는 것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종단과 불교에 대한 인식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수 감소의 원인과 대응에 대해서 일단은 신도수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 신도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2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들, 스님들 도박이라든지 이런 여러저런 일들 때문에 이제 신도수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22.8%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교 부재가 18.7%, 그리고 이제 뭐 불교가 좀 올드한 종교,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4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현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포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묶어 놓고 보면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 원인을 파악을 하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사실 이거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원인에 대한 생각하고 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지금 구시대적인 이미지 때문에 불교가 이제 신도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11% 정도 나오거든요. 11.6%인데 불교를 현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두 배가 되는 23.8%가 됩니다. 불교가 올드하다, 구시대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도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10%밖에 안 되는데, 불교를 현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0%가 넘는다라는 얘기는 이건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반면에 포교의 부재, 그 다음에 종교 간 경쟁, 이거 다 합해서 한 21% 정도 됐는데, 포교를 안 해서 신도수가 감소했다? 그러면 포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보면은 지금 적극적인 포교가 필요하다? 12.3%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 그 다음에 종교가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가 도움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한 36%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그건 1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른 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지금 일종의 인지부조화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런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주요 종책들, 저 밑에 이제 옆에로 수평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저거는 이제 남북관계 탈북자 관련된 정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떨어뜨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비교적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명 존중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기후위기, 그 다음에 남북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정책들은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범주의 정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차별과 혐오 금지라든지 사회적 갈등 해소, 그 다음에 종교평화 관련된 정책, 이것들은 이제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은 예외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한국불교의 주요 과제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크게 세 그룹 정도로 지금 갈리고 있는 것을 이제 그림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은 기도와 종교적 구원이 4.04로 평균값이 가장 낮습니다. 이거로는 이제 미래 한국 불교가 기도하고 종교적 구원 가지고는 힘들다, 이 얘기이고요. 근데 이건 기복으로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기복은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결핍의 충족이 이제 앞으로 미래 한국 불교의 핵심은 결핍의 충족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결핍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을 어떻게 치유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치유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4.56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4.6에서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 한국 불교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고통을 치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 보는 것으로는 보면은 깨달음, 해탈,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 이 개념으로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그 다음 거는, 불교교리 현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전통 수행법도 다시 한번 현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승가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에서도 이 부분들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종단의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좀 우수한 편이긴 한데 불교 관련 정보가 어디서 얻고 있는가 관련해서 봤을 때 SNS가 이제 가장 탁월한 정보 소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BBS보다는 BTN이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매체 소스가 조금 바뀌고 있는, 매체 지형이 좀 변화하다는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신행을 위해서 휴대폰이나 PC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불교가 해야 되는 역할과 관련해서 심리적 치유나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건 앞부분에서 보셨던 그런 주요 과제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환경보호라든지 생명존중 같은 생명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불교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하고 한국 사회 전체에 불교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 세 번째, 스님들은 사용주의 공식이 낮다가 성적이고, 스님들은 사용주의 약자가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가 성적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용주의 약자가 공감하고 공식이 많으면 사용주의 공식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차이가 0.23이 작은 것 같지만, 이걸 보면 상당한 차이로 이해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게 있었는데, 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공동체 상황에 대한 점수가 4.3이니까 꽤 좋긴 하지만 다른 항목들에 비하면 여전히 좀 낮은 축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237페이지에 가면 그 개인 호흡 생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당히 평평하게 써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연관시키는 보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암묵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불자들 사이에서도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스님들이 제 역할만 하고 있다면 사찰에 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과를 만들어 살든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한 것도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보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사찰 운영이 4.37입니다. 이거 역시도 낮은 정도는 아니지만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걸 연주해도 사회에 아까 말한 호흡이라는 인식이나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보면 불자들이 스님들이 사찰에 머무는 걸 내가 바라지 않는다. 사찰 밖으로 나가시라. 이 부분을 강하게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238페이지에 보면 아까
아까 그 의지 구조와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다른 것보다 재밌었던 게 불교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이라는 게 22.3%로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는 종교 일반화된 얘기니까 이걸 제외하면 불교의 신도가 불과 첫 번째 이유는 이건데 그에 대한 당연히 그 도덕성 강화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도덕성 강화는 9.8%에 불과하거든요. 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관건이어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일부 제가 신도들은 좀 이게 개발적으로 건강을 스님들에 대한 기대를 일정도 적은 게 아닌가 그런 것까지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페이지에 보면 기후 관련 정책이 4.13으로 꽤 낮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교는 생태 친화적인 정도로 많이 좀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신도분들은 다른 문제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들은 우리가 좀 신도분들의 애당을 측면에서 좀 부담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굉장히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 일단은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스님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님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비율이 평균과 좀 낮은데 이제 약자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다. 이건 이제 사실 스님들에 대한 뭐 좀 이중적인 태도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인데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자들이 스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좀 일종의 좀 분절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도덕성,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신도수가 감소했다. 근데 신도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얘기하는 거에 도덕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나온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스님들에 대해서는 스님들의 계율도 잘 지키고 있고 선하다라고 스님들의 개인적 자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자들이 신뢰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신뢰를 깨트리는 일부 스님들의 문제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래서 스님들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스님들에 대한 생각이 과거에는 오로지 그냥 우리 스님을 있으면 떠받들고 공경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존재에서 지금은 비판받을 건 비판해야 되고 비판해야 될 건 비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양해야 될 건 공양해야 되고 하니까 좀 분리시켜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많은